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정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바로 양난 이후 세계관과 정치 운영의 변화인데요. 정말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필수 개념 첫 번째. 북벌론과 북학론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가 크게 변화하게 된 건 바로 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난을 겪었을까요? 임진왜란, 그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인데요. 이렇게 크게 왜란과 호란, 그래서 우리가 양난 이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어떤 식으로 좀 세계관이 바뀌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화이론적 세계관의 바탕을 둔 소중화 의식이 확산됐다 이런 말이 나와져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조선 초에는 계속적으로 조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원래 명나라가 있었잖아요. 명나라와의 이런 4대 관계 너무나 익숙했는데 어머나 이러한 명이 무너지고 드디어 청나라가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 우리는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청과 굴욕적인 4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저런 오랑캐한테 지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쟤네들은 우리랑은 달라. 우리는 중국이 망했어도 우리가 그 다음으로 어찌 보면은 이렇게 약간 우리가 이런 유교 문화를 다 있고 성리학적인 이런 걸 가진 우리가 작은 중화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소중화 의식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명나라 망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오랑캐보단 우리가 나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화이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중화.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그 한족의 국가 요 명나라가 너무나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원래 오랑캐. 그게 이제 오랑캐 이자를 써서 그래서 중화와 오랑캐에서 화이론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명이 망했잖아. 이제 명 망한 다음에는 우리가 소중하니까 우리가 중심이고 너네 나머지는 다 오랑캐인데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굴욕적인 것들을 빨리 씻어내야 하겠죠. 그래서 정을 정벌하자 북벌 운동이 전개되는 겁니다. 이걸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효종이었습니다. 효종은 병자호란 이후에 인질로 잡혀갔었던 이제 인조의 둘째 왕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첫째 왕자인 소현세자도 같이 가지만 소현세자랑 같이 돌아온 다음에 소현세자는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르고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이제 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종, 바로 복림대군이었던 이 효종이 이제 우리는 끝까지 청나라 너무 싫다 약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당시 서인 세력도 마찬가지겠죠. 서인 세력은 얼마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청을 정벌해야 된다. 그래서 북벌 운동이라 부릅니다. 왜 하필 북벌이냐면 당시 우리 수도가 한양이라면 이제 얘네들의 수도는 이제 연경, 지금은 이제 베이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으로 향해야 그 베이징에 닿겠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북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우리는 중국 하면은 서쪽에 있는 국가라는 의식이 더 강하지만 이때는 북쪽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 왜? 육지로 가는 게 더 이제 수월했고 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인 정권과 효종이 이런 걸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보다 너무 청나라는 발전한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젠 오히려 청을 배우자라는 운동이 확산되기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북학론인데요. 그리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우리가 청한테 적대적으로 대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에다가 연행사라는, 그래서 아까 연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베이징의 원래 이름. 그래서 이제 그 연경에 보내는 사람, 이런 사신들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서양 문물들 그리고 이런 청에 막 여러 문물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북학론이 제기가 되었고 청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경제를 풍요롭게 하자 이런 사상으로 갑니다. 이런 북학론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실학자들로 이제 발전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상공업을 조금 중시하는 실학자들이 바로 북학파라고 불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북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북학으로 조금 바뀌었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조선 세계관이 양난 이후에 변화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필수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탕평 정치인데요. 자, 우리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이전의 정치가 어땠는가? 바로 우리가 붕당 정치라고 불러주는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붕당은 누구가 만든 거죠? 바로 사림들이 만들어낸 거죠. 사림들이 이제 성종 때 이후에 중앙정계에 진출을 하면서 초반에는 어땠습니까? 홍구파랑 대립하다가 사화도 입죠? 하지만 그래도 사림은 계속 공급이 됩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서원과 향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사회에서 아주 세력을 잘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선조 때에 이르러서는 사림들이 전체를 장악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어떻게 된다? 붕당 정치가 이루어진다. 초반에 그 명종 때 외척정치 청상과 이들이 너무나 가고 싶었던 자리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다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었죠. 이후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했다가 같이 몰락하고 남인과 서인이 남아서 서로 대립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붕당 정치가 변질되던 변종 때 예송을 겪었었죠. 그 이후의 상황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가 변질되던 이 시기는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또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업적으로 돈을 좀 만진 이런 사람들이 권력욕도 또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붕당 간의 대립도 더욱더 심해지고 이렇게 왕권을 위협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지켜봐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데 그 처음이 사실 숙종이었습니다. 탕평하게 해야 한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숙종 때 가장 한쪽 편에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너무 강한 세력이 있으면 약한 세력을 조금 이렇게 편 들어주다가 자꾸 세력이 바뀌는 환국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발음 유의해야 되겠죠? 환국, 나라 정치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자, 그런데 요런 환국 직접 얘가 주도했다. 누가? 왕이요. 그래서 붕당 기반을 좀 무너뜨리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더라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해서 세 차례 다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서인이, 그 다음 남인이, 결국에는 이렇게 서인이 집권하면서 서인이 노론,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숙종 때 환국을 거쳤다. 결국 누구만 남았다? 서인이 남아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졌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처음 제기는 했지만 오히려 편당적 한쪽 편만 들어주는 것 때문에 잦은 환국이 발생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왕위에 올랐던 경종에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영조는 더욱더 제대로 이 탕평 정책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너무 잘 나와요. 영조 정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조 잘 나오는데 둘을 낼 때 그 보기에 영조를 물어보면서 정조 보기가 나오거나 혹은 정조를 물어보면서 영조 보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던 건 누구다? 제대로 시작한 건 사실 제기한 건 숙종. 그래서 제기했다라고 하면 조금 틀린 설명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실시한 게 바로 누구다? 영조가 되겠는데요. 탕평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붕당 폐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새로운 정당을 또 만든 거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해서 탕평파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붕당이 생겼을까? 붕당의 근거지를 없애야 한다 하여 서원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붕당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림들이 지방 제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까지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여론을 많이 반영해서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은 사실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봤던 게 바로 영조였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또 이제 산속에 제하에 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산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존재 부정하고 이 안에 있는 애들끼리만 해. 약간 요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또 그 원인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조전랑이었잖아요. 얘 권한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니까 그래서 좀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게 누구다? 영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실 붕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또 양난 겪고 나라도 되게 많이 혼란한 사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균역법이에요. 그래서 영조에 대해서 물어볼 때 보기에 균역법 진짜 잘 나오는데 그게 거의 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균역법이라는 걸 실시해서 원래는 1인당 2필씩 16세에서 60세 양인 남자가 군대 가는 대신에 이제 옷감을 바쳐야 했는데 그걸 반으로 싹 줄여줬습니다. 1인당 1필. 어머, 그러면 재정이 반밖에 안 들어오는 건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곳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작이라던가 선무군관포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게 돼요.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사형수는 3번의 재판, 3심제, 가혹한 형벌도 금지하고 신문고 이거 폐지됐던 거 다시 부활시키고요. 그리고 노비 종목법을 통해서 노비 중에 엄마가 이제 노비일 경우에만 이제 노비가 되는 거고 아빠가 노비거나 엄마가 양인이면 이럴 때는 풀어주는 이런 법을 통해서 이제 노비의 수를 줄이고 양인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대전이라고 법전을 편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생 안정을 위한 여러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데 그 중에 원탄보다 균역법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조에 대해서 물어볼 때 탕평책 그러면서 이런 걸 알리기 위해 탕평비를 건립하고 그리고 균역법을 실시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서원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조전랑 권한 축소한 것까지도 이게 원인이었잖아요. 요것까지라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조랑 관련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탕평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서인의 분화 나와져 있는데요. 서인의 분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국 황고 끝나고 서인이 남았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졌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뭐 윤증이 어쩌고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이드에 빠져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영조 다음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조가 되겠는데요. 아주 슬프죠, 그죠? 아버지 사도세자, 요거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저쨌든 사도세자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탕평정책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정조가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편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편, 나와 함께 개혁 정신을 막 갈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양성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자꾸 이제 약간 암살의 그런 위험을 받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조가 했던 것이 바로 규장각을 설치해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의 그런 지지 기반 세력, 개혁 기반 세력으로 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조금 훈련시키기 위해 있는 게 초계문신제예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젊은 이러한 관리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장용령, 이게 친위부대라고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보디가드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개혁 그런 세력을 조금 이제 강화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목숨을 조금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정조는 수도를 좀 옮길 생각도 했습니다. 기존 세력을 좀 누르고 이러려면 아무래도 수도를 옮기는 거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원화성을 건설하는데 그래서 이 수원화성 물어보면서 수원화성 보여주면서 관련된 업적 고르는 거 규장각이나 초계문신제나 장용령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두실 게 뭐냐면 신해통공을 통해 금난정권을 폐지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금난정권이라는 건 뭐냐면 시전상인에게 준 특권입니다. 원래 나라에다가 이제 정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이제 운영을 하는 상인들이 바로 시전상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혜택을 받았던 거죠. 이 금난정권이라는. 왜? 주변에 시전상인이 있는데 난전들이 막 여기저기 생겨요. 그러면 얘네들은 세금도 안 내고 마치 지금이 약간 노점상처럼 노점상들은 세금 안 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정식적으로 세금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걔네들 물건하고 이렇게 정식적인 애들 물건이 좀 이렇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들을 시전상인에게 줬었는데 그러면 결국 이 시전상인에게 특권이 많고 이들이 독점하고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는 신해, 연해, 통공 이렇게 우리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다 통하게 하자라고 하여서 이러한 금난전건을 폐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조 때가 또 대단한 게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실 조선은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선비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이 농업, 그 다음이 물건 만드는 기술 있는 공업, 마지막 상인들을 매우 천대했단 말이에요. 왜? 그냥 입만 털어가지고 물건 판다고 해서. 그런데 이러한 이제 상업을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경제 발전 부분에서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법전을 편찬을 하는데 대전 통편이라 그래가지고 통틀어서 편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법전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있었던 게 경국대전입니다. 성종 때 완성이 됐던 조선 최초의 법전입니다.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속편. 우리가 영화에도 1편 있고 2편 있을 때 2편을 속편, 속해 있다, 속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국대전 다음에 속대전이 영조 때 있는 거고 이 2가지를 통틀은 게 바로 뭐냐면 대전 통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조 때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또 한 번 나라 정치를 조금 약간 정리했던 사람이 이제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이것을 전부 다 또 모아서 편찬했다. 그래서 대전 회통이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히읗이잖아요. 히읗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의 조선 법전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은근 보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조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혁 정치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말고도 뭐 탕평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옳은 의견만 채택하고 모두 등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조 전랑의 권한 중에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완전히 폐지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자세한 사항 사실 잘 나오지 않고 규장각, 조계문신제, 장용령, 수원에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신해통공을 이루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장려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정조 때 그나마 탕평정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붕당 정치를 완화해서 왕권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래서 또 민생안정도 좀 추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계층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때는 완전히 붕당을 없앤 건 아니고 왕이 좀 강력했기 때문에 조금 누른 것뿐이었다. 완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 정조 사후에 다시 이제 또 나라가 혼란해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왕과 왕을 따르는 소수 집단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니까 결국에는 또 다시 이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해서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했다. 요 정도만이라도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는가? 필수 개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의 발생인데요. 우리나라 정치를 크게 그래서 보자면 이제 조선 초기 정치에서 이제 붕당 정치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나와요? 탕평 정치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세도 정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요연 숙경영 정까지 했다면 이제 순원철 고순 남았잖아요. 순원철 이 3대 이때 이루어진 게 바로 뭐다? 세도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세도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세도 가문을 의미하는 건데 왕의 외척 가문을 말합니다. 즉 왕의 이제 왕비들이 있겠죠. 왕비들 가문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나라를 운영했던 것. 그래서 정치가 무너지죠. 자, 정치랑 또 같이 항상 유착되는 게 뭐예요? 경제겠죠. 그래서 조세대도 무너집니다. 결국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농민들 살기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시에 바로 세도 정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를 하니까 얘 대신에 누가 해요? 왕비. 그래서 외척 가문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수렴청정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순 가문들이 독점을 하는데 그 가문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사실 메인은 안동 김씨가 되겠고요. 자, 왕권 약화되고요. 이제 뭐 관직을 매매, 사고 파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관, 매직이라고도 불러주죠. 자, 그리고 그렇게 돈 주고 수령을 사고 이런 걸 했으니 당연히 얘네가 나라 운영 제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죠. 지방에서 말도 안 되는 뭐 이름도 없는 무명 잡세를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의 삶은 매우 피폐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정치기강의 문란이 경제적인 문란으로 오게 되면서 농민들 살기 힘들겠죠. 초반에는
아주 소극적으로 그래도 벽에다가 이런 수령 나쁜 사람 이런 거 붙였다면 나중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세금을 안 내요. 항조라는 게 조세를 저항한다라는 거고 거세 세금 거부한다, 안 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봉기로 바뀌다가 그 첫 번째 봉기가 바로 홍경래난인데 자, 홍경래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로 평안도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 평안도 지역 나와져 있죠. 그죠? 자, 홍경래난이 이렇게 일어나서 일부 지역들을 장악할 정도로 잘 나갔었어요. 당시 여기가요. 이제 아무래도 북쪽이다 보니까 위치상 중국이랑 가깝죠? 상인들도 많고요. 그리고 위치상 여기는 좀 약간 북한이 원래 지하자원 많다고 하잖아요. 광산 이런 쪽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가 수공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금 수탈 이런 것들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우리 평안도 지역을 차별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좀 평안도 지방에서 예전부터 좀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나라에 이렇게 잘 참여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사림들의 출신이 영남 지방 이쪽 출신 애들이 결국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앙 정계 진출이 어려웠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분란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유행을 해요. 정감록이라고 해서 정씨 왕조 등장할 거다. 이씨 망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였던 거고요. 그러면서 한때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할 정도로 잘 나갔었지만 결국 정주성에서 이제 진압당하면서 아쉽게도 무너지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시기 이제 순헌철 시기 그 세도 정치 처음에 일어났던 엄청난 봉기고요. 결국 이게 나중에 더 크게 빵 터지게 되는 어떤 봉기가 있냐면 바로 이제 임술 농민 봉기 임술년이에요. 1862년이고요. 진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주에 이제 백낙신이라는 나쁜 탕가놀이가 있었는데 결국 그거에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유계춘이라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서 유계춘 혹은 이 홍경래 이런 사람들 사실 우리가 농민봉기라고 부르지만 농민 아니고 몰락 양반입니다. 근데 이 시기는요. 양반 사회가 너무 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반이라고 해서 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 지방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양반들이 이렇게 많았더라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제에다가 이렇게 도전을 하는 봉기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막 전국으로 퍼지니까 정부가 조금이라도 이거는 좀 잘 문화시켜야 되겠다. 아, 너네 세금이 문제지? 삼정이정청 설치해요. 암행어사 같은 것도 파견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잘 안 되죠. 결국 그 밥에 그나물이었기 때문에 잘 되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임술농민 봉기 이후에 나라가 너무 많이 혼란했다라는 거. 그때 이제 왕이 됐던 게 누군가? 그게 바로 고종입니다. 고종도 결국 나이가 어린 그리고 뭐 별로 힘도 없는 이런 그런 정말 먼 왕가였기 때문에 사실 왕에 오를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이 그런 흥청망청한 사람이 아니라 좀 강력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도 정치를 타파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 이후에 이제 집권을 해서 안으로는 이런 세도 정치를 막기 위한 개혁 정치를 하는구나. 하지만 밖으로는 어땠습니까? 세계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였는데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간의 개화가 조금 늦어지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찌 보면 일제강점기로 그렇게 귀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 있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시기에 세도 정치에는 이랬다. 정치가 무너지며 경제가 무너지니 백성들이 살기 힘들고 결국 농민봉기 일어나는구나. 홍경래난 어디요? 평안도 지방이요. 평안도 지방 차별 때문에도 일어났죠. 그 다음 임술농민봉기 어디요? 전라도 그리고 이제 경상도 있는 그 남쪽 지방 있죠. 그래서 사실 경상남도 지방에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도에 봐주시면 여기 전라도 지방과 경상도 지방에서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진주가 되겠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삼남 지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 지방, 남쪽의 세 개 지방에서 주로 일어났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죠. 자, 그럼 우리 자료 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조, 정조 관련된 자료들 나올 수 있겠죠? 그 시작점. 바로 여기 영조의 탕평 교서입니다. 붕당의 폐해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자, 이 자료의 상황 이후에는 뭐가 있겠어요? 탕평 정책.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료의 상황 이후에 집권한 왕, 이 자료의 상황에 집권한 왕이 했던 정책 중에 옳은 것, 균역법. 이런 식으로 고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문고의 부활. 요것도 이제 영조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신문고를 설치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위해 노력했다 기억하시고요. 자, 정조하면은 같이 나오는 게 뭐다? 이 수원, 화성과 관련된 내용 보여주면서 이제 규장각, 장용령 혹은 신해통공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요 사료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사료는 아닌데요. 어쨌든지 보면은 이제 탕평은 의리에 방해받지 않고 의리는 탕평에 방해받지 않은 다음에야 우리가 바야흐로 탕탕, 평평의 큰 의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탕평 정책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선대왕의 사업과 실적이 균형, 탕평 나오잖아요. 균형법과 탕평책. 이거 이어서 내가 한 거니까 이거 정조가 되는 거죠.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정조가 죽으면서 나이 어린 왕이 등극하죠. 세도 정치 일어나는데 순조, 헌종, 철종이 되는데요. 이 철종 3년에 자, 군정, 전정, 적정의 3정은 나오죠. 3정에 문란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임술농민봉기 일어나게 되는 거 농민 삶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임술농민봉기의 원인 나오죠. 경상도 안핵사. 이 안핵사 박교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임술농민봉기를 조금 이제 보러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가지고 이제 잘 핵심을 파악하러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본 이번에 진주에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게 뭐냐면 우병사 백낙신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어쩌저쩌고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낙신 때문에 일어난 그 진주 농민봉기가 임술 농민봉기로 퍼진다라는 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다음 여기 개념 확인하기 풀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숙종. 자, 숙종은 이것을 직접 주도해서 붕당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좀 강화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잘 안 됐죠. 바로 환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종 때의 예송과 숙종 때의 환국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연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그래서 붕당 정치가 문란했는데 어쨌든 탕평론을 처음 제기했더라라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제대로 실시한 건 누구? 영정조요. 자, 효종 때에는 북인이 집권을 한다. 북벌 정책한다. 북인이 북벌 아니죠. 의리를 찾는 서인이 집권을 해서 북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숙종 때에는 붕당의 일당 전체화. 결국 누구만 남아요? 서인만 남아요. 한 당이 다 해먹는 거죠. 지들끼리 또 노론과 소론으로 찢어지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영조는 이제 누구 중심의 전국 운영을 하려고 한 거야? 새롭게. 얘네들은 뭐래요? 이제 탕평파래.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세력을 삼은 건데 결국 새로운 당을 만든 거나 다름없는. 자, 영조는 성균관 앞에 이걸 만들어서 나 이렇게 할 거야. 뭐? 탕평할 거야. 탕평비를 건립합니다. 자, 정조가 국왕의 군사 기반의 보호 세력 뭐예요? 장용영이 되겠죠. 그죠? 자, 세도 정치기에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져 농민들은 소극에서 점차 봉기로 적극적으로 변화하겠죠. 초반에는 글만 쓰다가 나중에는 행동으로 갑니다. 자, 홍경래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대한 차별? 얘네 어디 있던 애들이에요? 평안도 지역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치에 대한 반감이 원인이 됐다. 기억하시고요. 자, 임술 농민봉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뭐를 설치해요? 아우, 너네 이거 불만이었구나. 삼정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좀 해볼게. 하지만 제대로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 암행어사도 파견했지만 결국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 밥에 그 나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탕평 정치와 함께 그 다음에 세도 정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어떤 정치고 어느 왕 때인지 요 정도로만이라도 잘 구분해 주실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영정조요. 정말 시험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